안녕하세요. 조세팡 부동산입니다. 3월달 부동산 시장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부동산 시장은 2월부터 계속되는 주거용 부동산 재고량의 부족과 높은 수요로 인하여 50%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중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16%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3월 한 달간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17.5%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약 9%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와 사회적 분위기의 여파로 많은 셀러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았다가 다시 철회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히면서 작년 동월 대비 리스팅은 약 3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주거용 부동산 재고량은 한 달 남짓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도자 마켓으로 3월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손님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40년간의 거래량과 가격 추세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1990년대의 부동산 가격 폭락을 생각하시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대 당시 연방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세율 인상과 조세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이 이로 인하여 더욱 위축되자 정책 방향을 세율의 인하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를 우선 살려놓은 뒤에 세수 증대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가 안고 있던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국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이자율 인상의 발화선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격은 많은 경제지표 중에서 이자율의 등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자율은 9%에서 15%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모기지를 얻는 데 더욱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기지를 얻은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도 대출금리의 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 급매로 내놓음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선인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와는 달리 붉은 선인 가격은 급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0년대의 부동산 하락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굵직한 영향으로는 2001년 9.11 테러와 2003년 사스가 있는데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스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사스는 2002년 12월에 등장해서 2013년 7월에 종식을 한 10년간의 장기 바이러스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검사 등에 대한 진행이 활발했다면 그때에도 지금처럼 많은 사망자, 감염자의 수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 세계적으로 실시했다면 부동산 거래량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때의 부동산 시장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오던 부동산 시장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가격은 단 몇 개월만 영향을 받았고 90년도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하락은 보이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정체기를 벗어나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낮은 이자율과 맞물려 더욱 상승하게 되는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부동산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때 또 역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NRST 외국인 투기세 15%를 제정하면서 거래량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지만 붉은색인 가격은 그렇게 급격한 하락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래량 감소에 따른 가격의 반응이 보이십니까? 상당히 느리고 천천히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중반부터는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통하여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이 이어졌고 역시 계속 언급되는 낮은 이자율, 인구 유입, 안정적인 고용 시장 등이 계속 부동산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어 정부의 NRST 정책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바이어들의 자신감은 계속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의 하락은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의 거래량 감소는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정책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잠시 스탑시켜 놓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인 저금리, 지속적인 인구 유입, 강한 고용 시장 때문에 과거의 그래프에서 보여주었던 거래량 감소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의 우려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상황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여전히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는 넘치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되면 시장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 손님 중에 이 시기에 집을 사시겠다고 계속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이 시기에 왜 더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걸까 궁금해서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가 투자의 최적기라고 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그래프를 본다면 이런 게 바로 위닝 마인드셋이었다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라인에는 항상 부정적인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꼭 빅픽처를 보시기 바라며 시장에 대해 잠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4월 한 달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5월 초에 마켓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